그날 이후 이상했어요. 새벽마다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깼죠. 부엌에서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런데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김치 냉장고 문만 살짝 열려 있었죠. 김치가 익는 냄새가 아니라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가 났어요. 이상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잠도 얕아지고 자다 깨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매일 새벽 2시쯤이면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쿵.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였어요.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일부러 잠을 안 잤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러다 잠이 들었나 봐요. 또 그 소리에 깼어요. 이번엔 빨리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켜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손잡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누군가 방금 만졌다는 증거였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치통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새 김치통이었는데 뚜껑이 서리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며느리 수진이가 요즘 잠이 없다고 했어요. 낮에 만났을 때 눈밑이 까매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요. 수진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제가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김치가 잘 안 익어서 신경 쓰여서요.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또 부엌에 있었어요. 불을 켜두고 뭔가를 하고 있었죠. 수진아, 뭐하니? 제가 물었어요. 아, 어머니. 깜짝이야. 김치 좀 담그려고요. 수진이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에는 비닐 장갑이 끼워져 있었어요. 하얀 장갑이었는데 뭔가 붉은 게 묻어 있었어요. 고춧가루 묻었네. 수진이가 장갑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고춧가루 같지 않았어요. 너무 진했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쿵. 이번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본 새 김치통이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하지만 어제 분명 뭔가 들어 있었어요. 서리가 잔뜩 껴있을 정도로 오래 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상을 차려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손톱 밑이 검게 보였어요. 수진아, 손 다쳤니? 제가 물었죠. 아, 이거요? 김치 담그다가 좀 그랬어요. 수진이는 손을 뒤로 감추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매번 김치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죠. 어느 날은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냉장고는 멀쩡했어요. 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죠. 수진이는 매일 밤 부엌에 있었어요. 불을 켜두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를 담근다고 했지만 낮에 보면 김치통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수진아, 김치 다 어디 갔어? 제가 물었어요. 아, 옆집에 좀 나눠줬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옆집 사람들은 김치를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마주쳤을 때 물어봤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김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비릿한 냄새와 함께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부엌에 갔는데 뭔가 달랐어요. 김치 냉장고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자물쇠였어요. 은색 번호 자물쇠였죠. 이게 뭐야?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아, 그거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요즘 김치값이 비싸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여시니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자주 열었어? 제가 되물었죠. 어머니, 밤에 자꾸 여시잖아요. 잠결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항변했어요.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냄새가 심해졌어요. 처음엔 약한 비릿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졌죠. 썩은 냄새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역겨운 냄새였어요. 토할 것 같았죠. 무슨 냄새 안 나?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냄새요? 어머니?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엌에서 나는 냄새. 뭔가 썩은 냄새 같은데. 제가 설명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수진아, 무슨 냄새나? 아들이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맡았어요. 그 역겨운 냄새를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방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코를 막아도 냄새가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쿵.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딸각딸각. 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일어나서 문틈으로 봤어요. 부엌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죠. 냉장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제대로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김치통은 아니었어요. 훨씬 작았거든요. 수진이는 그걸 조심스럽게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물을 틀었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죠. 뭔가를 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그걸 씻었어요. 닦고 또 닦았어요.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요.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방 쪽을 향해서요. 저는 화들짝 놀라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무서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였죠. 그리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어요. 딸각. 불이 꺼졌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들키진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 갔어요. 자물쇠는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냄새는 더 심해졌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수진이가 왔어요. 이 냄새 정말 안 나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냄새요? 수진이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냉장고 좀 열어봐. 제가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 수진이가 물었어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냉장고는 깨끗해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볼까? 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냉장고는 제가 관리할게요. 손대지 마세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무섭다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밤마다 그 냄새는 더 심해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소용없었어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냄새 때문에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도대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수진이는 그렇게 숨기는 걸까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동시에 알아야만 했어요.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뒤척이기만 했죠. 냄새 때문이기도 했고 궁금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 결심했어요. CCTV를 달기로요. 몰래요. 수진이 몰래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말릴 것 같았거든요. 혼자 전자상가에 갔어요. 작은 카메라를 샀어요. 무선이고 밤에도 찍힌다는 거였어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할머님, 이거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점원이 말했어요. 좋았어요. 그거면 됐어요. 집에 와서 설치했어요. 부엌 천장 구석이었어요.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죠. 환풍기 옆에 붙였어요. 작은 카메라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았어요. 점원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화면이 나왔어요. 부엌이 보였어요. 잘 작동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두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1시 30분, 1시 45분. 2시가 가까워졌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2시. 부엌 불이 켜졌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죠. 천천히 냉장고로 걸어갔어요. 자물쇠를 열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딸각. 자물쇠가 열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 같았어요. 투명한 봉지였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수진이는 그걸 조심스럽게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물을 틀었어요. 봉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걸 꺼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건요. 손이었어요. 사람의 손이요. 작았어요. 하얗고 창백했어요.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그 손을 물에 씻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았어요. 손톱을 문질렀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 손을 씻기듯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냉장고에 손이 있는 거예요? 누구 손이에요? 수진이는 계속 그 손을 씻었어요. 한참을 씻었어요. 그러다 수건으로 닦았어요. 부드럽게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다 닦고 나서 그 손을 들어 올렸어요. 불빛 아래에서 살폈어요. 손톱을 봤어요. 거기에 뭔가 발라져 있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매니큐어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색깔을요. 알았거든요. 제 딸이 즐겨 쓰던 색이었어요.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딸은 그 색을 좋아했어요. 항상 그 색을 발랐죠. 하지만 딸은 죽었어요. 1년 전에요. 교통사고였어요. 장례도 치렀어요. 그런데 왜요? 왜 딸의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악몽이었어요. 꿈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화면은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 손을 다시 봉지에 넣는 걸요. 냉장고에 다시 넣는 걸요. 자물쇠를 채우는 걸요. 불을 끄고 나가는 걸요. 모든 게 생생했어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해가 떴어요. 하지만 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긴 해요. 영상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무서웠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딸의 손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침이 됐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안 먹을래. 제가 말했어요. 왜요? 편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제가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증거를 보여줘야겠어요. 영상을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영상은 핸드폰에 저장해뒀어요. 언제든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들아, 내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제 방에 왔어요. 7살이에요. 귀엽고 말 잘 듣는 아이죠. 할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그래, 민준아?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가 이상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왜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밤마다 냉장고에 친구 만나러 가요. 민준이의 말이었어요. 친구요. 냉장고의 친구라니요. 무슨 소리야, 민준아?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거기 친구가 있대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제가 확인했어요. 네. 제가 왜 밤에 부엌에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친구라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그 손을 말하는 건가요? 딸의 손을요. 민준아, 엄마가 누구 친구래?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래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생겼대? 제가 또 물었어요. 몰라요. 냉장고 안에 있대요. 차가운 곳에 있어야 된대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차가운 곳이요.
냉장고 아니요. 맞아요. 그 손을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그걸 친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미친 거예요. 정말로 미친 게 틀림없어요. 민준아, 고마워. 이제 나가서 놀아. 제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민준이는 방을 나갔어요.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라니요. 수진이는 그 손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씻어주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치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아들아,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수진이 말인데. 제가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왜요? 아들이 물었어요.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상하긴요. 그냥 피곤한 것 같던데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밤마다 부엌에 가잖아. 제가 말했어요. 김치 담그느라 그래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야. 김치가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뭔데요? 아들이 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를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아들이 믿지 않을까 봐요. 아니면 화를 낼까 봐요. 그냥 한번 지켜봐. 제가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밤이 됐어요. 또 2시가 됐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을 봤어요.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냉장고를 열고 그 손을 꺼내고 씻고 다시 넣었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영상을 저장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민준이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친구라고요. 냉장고 안에 친구요. 수진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손을 친구로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의 손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영상에 다 찍혔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그래야 아들도 믿을 거예요.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조금만 더 참기로 했어요. 조금만요.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가 외출한다고 했거든요. 친정에 다녀온대요. 하루 종일 집을 비운대요. 완벽했어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아들도 회사에 갔어요.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죠.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자물쇠 번호를요. 수진이 방에 갔어요. 서랍을 뒤졌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뒤지기도 힘들었어요. 옷장도 찾아봤어요. 화장대도 뒤졌어요.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침대 밑을 봤어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꺼냈어요. 열어봤어요. 안에 수첩이 있었어요. 펼쳤어요.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4자리 숫자였어요. 이거였어요.
자물쇠 번호였어요. 손에 수첩을 쥐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봤어요. 숫자를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딸각. 열렸어요. 자물쇠가 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서리가 피어올랐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치통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맨 뒤쪽에 뭔가 있었어요. 비닐봉지였어요. 투명한 봉지였어요. 얼음이 잔뜩 껴 있었어요. 손을 뻗었어요. 봉지를 꺼냈어요.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불빛 아래에서 봤어요. 그리고요.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손이었어요. 사람의 손이었어요. 얼음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하얗고 창백했어요. 손가락이 보였어요. 손톱이 보였어요.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 색이요. 알아봤어요. 딸이 즐겨 쓰던 색이었어요.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소리가 났어요. 봉지가 조금 찢어졌어요. 그 안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 역겨운 냄새였어요. 비릿하고 썩은 냄새였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토했어요. 싱크대로 달려가 토했어요. 몸이 떨렸어요. 제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딸의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례 때 화장했잖아요. 뼈도 모셨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봉지를 다시 봤어요.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얼음이 조금 녹기 시작했어요. 물이 고였어요. 집어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만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증거니까요.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집었어요.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요.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각. 잠겼어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 용서해, 딸아.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곧 돌아올 거예요. 흔적을 지워야 했어요. 바닥을 닦았어요. 물기를 닦았어요. 토한 것도 깨끗이 치웠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보였어요. 하얗고 차가운 손이요.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이요. 딸의 손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제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겨우 대답했어요. 그럼 푹 쉬세요. 수진이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로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조심해야 했어요. 아주 조심해야 했어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말하기로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영상이 있었죠. 그걸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렀어요. 아들아, 잠깐만. 제가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말인데. 제가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황했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제가 얼버무렸어요. 그래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출근했어요. 수진이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래?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수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말이야. 제가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이는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말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위험했어요. 들킬 뻔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확인하려고요.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했어요. 영상이 없었어요. 저장해둔 영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저장했는데요. 다시 찾아봤어요. 폴더를 뒤졌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삭제됐어요. 누가 지운 거예요? 수진이요. 수진이가 지운 게 틀림없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제 핸드폰인데요. 잠깐. 어젯밤이었어요. 잠든 사이였어요.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었나 봐요. 핸드폰을 가져갔나 봐요. 영상을 지웠나 봐요. 소름이 돋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촬영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운 거예요. 증거를 없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절망스러웠어요. 카메라라도 확인해야겠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천장을 봤어요. 카메라가 있던 자리를요. 없었어요.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수진이가 가져간 거예요. 모든 증거를 없앤 거예요. 완벽하게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작은 카메라였어요. 제가 설치했던 카메라였어요. 이거 찾으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걸 다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나는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를 의심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냉장고 열어본 것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수진이가 웃었어요. 이해해요. 궁금하셨겠죠?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어머니, 수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냉장고는 제가 지킬게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지 마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쥐어짰어요. 부서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알겠죠, 어머니? 수진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수진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수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다쳤어요. 이 집에 갇혔어요. 그날 밤도 소리가 들렸어요. 쿵.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수진이가 무서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계속해서 들렸어요. 매일 밤 들렸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조사는 할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볼 거예요. 그러면 알 거예요. 진실을요. 아들 몰래 경찰서에 갔어요. 수진이 몰래요. 민준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였어요. 경찰서는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신고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말을 시작했어요. 사람 손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관이 눈을 깜빡였어요. 손이요? 경찰관이 되물었어요. 네, 사람 손이요. 제 딸 손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할머니 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1년 전에요. 그런데 손이 냉장고에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관이 동료를 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확실한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지워졌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이 또 눈빛을 교환했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제가 항변했어요. 정말로 냉장고에 손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경찰관이 종이를 꺼냈어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언제 올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냉장고를 열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수진이의 짓이 밝혀질 거예요. 오후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2명이 왔어요. 아침에 본 경찰관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경찰관들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신고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할머니가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무슨 신고를 하셨는데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냉장고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네, 확인해 봐도 될까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앞장섰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경찰관들이 따라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수진이가 냉장고 앞에 섰어요. 자물쇠가 없었어요. 언제 뗀 거예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들이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김치통들만 있었어요. 그뿐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냉장고를 봤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김치통들만 있었어요. 봉지가 없었어요. 그 손이 없었어요. 어디 갔어?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손이 어디 갔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제가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봤어요. 할머니, 다른 냉장고는 없나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일반 냉장고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일반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평범한 음식들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약 드세요? 수진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니, 안 먹어. 제가 대답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수진이가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끔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항변했어요. 할머니, 이해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신고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수진이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차갑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맞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었어요. 손도 사라졌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수진이가 다 없앤 거예요. 완벽하게요. 어디에 숨겼어? 제가 물었어요. 머리요? 수진이가 되물었어요. 내 딸 손.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는 웃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손은 어디에 있냐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상상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며칠 더 지났어요.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말했어요. 난 괜찮아.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로는 요즘 많이 이상하시대요. 아들이 말했어요. 경찰까지 부르시고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이상해. 제가 말했어요. 또 그러세요, 어머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야. 제가 강조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괜찮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들이 권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이 병원 예약을 잡았대요. 정신과였어요. 거부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제로 데려갔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여자 의사였어요. 친절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냉장고 이야기를요. 손 이야기를요. 수진이 이야기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딸분을 잃으신 게 아직도 힘드신가 봐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환각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진단했어요. 환각이라고요. 아니에요. 환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진짜였어요. 하지만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약을 처방받았어요. 집에 왔어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잘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식탁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글씨는 수진이 것이었어요. 읽었어요. 이제 어머니도 냉장고 속에서 쉬세요. 손이 떨렸어요. 메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가 외로워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같이 있어주세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손이 제 입을 막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였어요. 쿵.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서리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모든 게 차가워졌어요. 딸아, 이제 엄마가 갈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요. 냉장고 문이 닫혔어요. 딸각.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 손을 뻗었어요. 뭔가 만져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게요. 손이었어요. 딸의 손이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요. 꼭 잡았어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딸과요. 영원히요. 냉장고 안에서요. 차갑게요.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대요. 제가 사라졌다고요. 경찰이 왔대요. 집을 수색했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부엌도 깨끗했대요. 김치 냉장고도 비어 있었대요. 김치통들만 있었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수진이는 울었대요. 어머니를 찾아달라고요.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대요. 하지만 찾지 못했대요. 저는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다만 식탁 위에 메모 하나만 남았대요. 이제 어머니도 냉장고 속에서 쉬세요. 그게 전부였대요. 밤이 됐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많아졌네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웠어요. 불을 껐어요. 부엌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고요했어요. 다만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어요. 윙. 계속해서 돌아갔어요. 차갑게요. 영원히요.